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테리의 대표 변리사인 김건형 변리사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로 유튜버들이 상표 출원하는 거 이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버가 상표를 출원했다. 네. 그러면 그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네. 일단은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동일한 채널명 또는 유사한 채널명의 경우에는 그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딴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네, 똑같이?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 한정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외에 다른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에 동일한 채널명을 가지고 거기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사실 그거는 유튜브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튜브 그 채널명에 대해서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방송업이나 콘텐츠 제공업을 기초로 해서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유튜브 외에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굿즈, 상품 이런 것도 만들어 파는데 네네. 거기다가 그 상표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채널명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쓴다거나 전시회를 오픈을 하신다거나 뭐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을 만든다고 하실 때 거기에 브랜드명으로 쓰실 경우에는 그 지정 상품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상표 등록을 받으셔야만 이제 그러한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그럼 겁니다. 궁금한 게 혹시 그런 거 할 때 비용? 그게 변리사님을 통하면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그게? 사실 비용이 좀 가장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 비용이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뭐라 그러나 그거를 관람료라 그러나?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관람료와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한 뭐 최대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출원하자마자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상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 좀 낮아. 내가 만약 상표를 여러 개 출원하면 뭐 3개면 18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일단은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되기까지의 그 총 수입료가 개수가 많아지면은 물론 곱하기 n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변리사 수임하는 변리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DC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원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유튜브 이름만 들고 가면 딱 되는 건가요? 예, 유튜브 채널명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가지고 상표 출원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채널명이 너무 다른 사람과 구분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게 먼저 상표가 출원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조금 거기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걸 전문가랑 상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문가 상담 안 하고 네. 자기 혼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사실 그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그냥 상표 자체로 이게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다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도 중간에 이제 변리사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이제 좀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내 채널명이 상표로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건 어떻게 문제가 알아요?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식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가 담긴 그 사과 박스에 겉면에다 그냥 사과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과 구분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안에 내용물이 사과다라고 설명을 하는 문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채널명이 유튜브 안에서는 내 이름과 동일한 게 없는데 상표 출원을 해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으면 그건 또 등록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표 출원하는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단점이라든지 뭐 못하신 얘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유튜브 채널만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쓰신다거나 전시회를 오픈을 하신다거나 굿즈를 만드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것만으로는 보호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어차피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누군가가 내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을 개설해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에 유튜브의 밖에 일이기 때문에 제재는 힘들지만 어차피 그게 군중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거나 이제 팬들이 몰려가서 채널 폐쇄를 압박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결국 대중의 심판에 의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좀 망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그런 대중의 심판, 군중의 심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 조치로서 상표 등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